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특징주 상담까지 꼼꼼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네. 2주 만에 맺는 것 같은데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누가 보면 2주 동안 휴가 다니는 줄 알고 그럴 것 같은데, 뭐 뜻하지 않게 지난주 월요일 날 잠깐 좀 이제 아무튼 뭐 연휴도 껴 있었고 지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못 나왔는데 뭐 어쨌든 오늘 못 나온 만큼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섹터와 대장 종목들 위주로 또 제가 또 잘 또 풀어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또 말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여쭤볼 거는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오름 테라퓨틱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바이오 상승세가 좀 오래 갈 거라고 보실까요? 이제 사실 코스닥에서의 그 상위 비중을 보게 되면은요, 딱 한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는 바이오, 첫 번째가 바이오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세 번째가 2차 전지, 네 번째가 이제 기타 ETC라고 해서 필수 소비재 및 통신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순위별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오른테라피틱 바이오 쪽이잖아요. 바이오스케 쪽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코스닥 상위 비중이 약 38%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중이 가장 크니까 네. 이거를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면은 바이오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네. 20%가 채 안 됐다요. 근데 왜 이게 비중이 커졌냐? 바이오 비중 코스닥 상위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이 다 간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름테라피스는 2배 이상 더 뛰어넘는 이제 뭔가 상승률을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작년 2, 3분기, 4분기가 쭉 뻗어오면서 올라갔었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올라간 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MSCI 스몰캡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오른테라피틱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후보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패시브 자금들이 투신해서 그냥 대놓고 매수하면서 땡겼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바이오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앞서 왜 코스닥 상위에서 비중을 38%라는 거 언급해 드렸냐면 40%가 넘어가면요. 일단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바이오들이 2배 이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펀드 매니저나 운용 매니저들이 뭐 할까요?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겠죠. 네. 그리고 원금을 회수하든지 수익금 일부를 매도해서 뭐 하죠?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고객들한테, 법인 고객이나 개인 고객들한테 이제 수익을 일부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름테라피스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이오는 지금 해도 좋다. 앞서도 공개 방송도 그 얘기 많이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해도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 코스닥 상위 비중이 4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자는 거죠. 좀 더 2%된 비중의 증가는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름테라피스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전에 신고가 다시 한번 넘어갈 거다. 왜? MSCI 스몰캡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이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네. 최근 AI 상승 기조가 나타나면서 오늘 전선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원전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3시에 하는 증시 오너가 내일에서 일타 강사는 코너에서 종가에 된 종목이었어요. 네, 대원전선이.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시에 출연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요날 이제 종가 기준은 7%일 때 4,200원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오늘 운이 좋게도 한 방에 아침에 그냥 오전에 그냥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 가격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었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올라간 이유 딱 하나예요. 미국 동부전력청이라고 이제 PJM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26조 원 정도의 규모, 거의 30조 원 가까이 규모의 네. 전력 인프라 송전망 교체 이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원전선이 왜 갔냐?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현대일렉트릭 뭐 3대장 일렉트릭 관련주도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미국의 이런 동부전력청 PGM과의
과거 2010년부터 공급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뒤늦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갔다. 그리고 좀 종목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뭔가 이제 롤링하기도 좋은 거겠죠.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라갔었고 여기 이제 보시면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진짜 외국계가 계속 여기서 횡보할 때 있죠. 네.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더니 결국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꾸 팔려고 하는데 이런 거 매수 들어온 종목들은 잘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아마 내일 갭으로 많이 뜰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은 뭐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점상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15% 정도 좀 더 위까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니까요. 보유자분들은 보시고 만약에 눌리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대원전선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날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대원전선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오늘 또 반등해 줬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올렸는데 네. 메리저님 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수페타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생각나는 종목 엔비디아. 자, 그러면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정말 그 작년 12월 달 고점 이후에 정말 힘없이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그리고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이게 빠졌을 때 이유가 별게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FBCB 최신 기판 관련돼서 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두 종목이거든요. 자, 뭐냐면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여기다 추가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는 오히려 어떻죠? 주가가? 이수페타시스가 빠졌을 때 대덕전자는 오히려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신고가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왜 그럴까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종목에 대해서 하락 배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매도, 두 번째는 대차 거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여기 좀 가까이 당겨 보면은 대덕전자 막 신고가 나올 때 요 구간 있죠. 대덕전 막 신고가 나와서 막 축하드립니다. 막 그리고 기분 좋을 때 똑같은 FPC 기판인데 여기에서 대차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D-D가 이틀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누적량들이.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건 뭐죠? 대덕전자는 2%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이유 없이 쭉 빠져가지고 요 박스권에서 몇 프로 빠졌냐? 한 15% 정도 가까이 빠졌거든요. 저쪽까지. 근데 오늘 6% 올라왔다는 건 뭐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수페타시스 하면 무슨 종목이 생각난다고 했죠? SK 하이닉스. SK에서 무슨 종목이라고 했어요? 엔비디아. 그렇죠. 내일 모레 26일에 엔비디아 아침 실발이 있잖아요. 실적 네. 발표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미국 주식 또 상담할 때 엔비디아가 우리가 또 상담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 실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이요. 다 차트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기대감이 있으니까 뭔가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의미 있는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 패턴 보이시죠? 두 달간의 조정.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도 거의 기간만 좀 늘어난 것뿐이고 3개월을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 장세였거든요. 과연 이제 26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수페타시스가 또 어떤 식으로 대덕전자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번 엔비디아 실발만 가이던스만 잘만 또 나와서 시장에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현상한다면 대덕전자처럼 이 경직 이후에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대덕전자만 가서 조금 소외 받으셔서 조금 서글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실발로 쭉 올라가면서 신고가 한번 갱신하길 기대하면서요. 리뷰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정리해보고 바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근데 요즘에 또 주가가 재미없었잖아요. 그쵸. 이 이후에 좀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보실까요? 뭐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목표 주가 240불, 230불 콜업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26일 아침에
뭐 저도 모르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 23일 끝났으니까 한 이제 3일 뒤인데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 이제 옵션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옵션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후 일주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실적 발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뭐 플러스 막 10% 급등 나오거나 막 애프터 마켓에서 마이너스 10% 폭락하거나 네. 나오는데 이제 그 레이쇼 비율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 SPX라고 해가지고 약간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S&P 500의 그 약어입니다. 네. SPX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건데 SPX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은 숏 배팅, 그러니까 하락 배팅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게 26년도 현재잖아요. 과거에 우리 윤아 아나운서 쪽에 있는 좌측 보시면 4월, 3, 4월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갑자기 곡선이 확 올라가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SPX, S&P 500도 그렇고 이게 뭐죠?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작년에? 해방의 날 해가지고 트럼프가 뭐 관세 때리고 뭐 와가지고 뭐 펭귄 사는 섬에다가도 막 관세 때리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짤도 돌았는데 이때 이제 뭐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4월 초반에 그때 막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 거의 20% 가까이 급락도 나왔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풋옵션 시장 하락 배팅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때요? 자, S&P 500은 지금 어떻습니까? 0.12 비율이,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하늘색인데 0.17이에요. 자, 이전보다는 약간 좀 우측꼬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좀 이제 푸드를 약간 사는 사람은 좀 있어요. 근데 뭔가 폭발적으로, 근데 가까이 보시면 4월 달은 해방의 날 4월 2일부터 해서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떨어졌다 반등 나오다가 푹 빠졌잖아요. 이때는 갑자기 이제 4월 2일 날 발표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하방 배팅하는 게 쫙 올랐다가 쭉 빠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한 이틀 3일 남았잖아요. 어떻죠? 살짝만 올라가죠. 네. 예.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지수는 어떻죠? 구성 종목에 엔비디아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혹시나 몰라서 하락 배팅보다는 약간 보험 개념으로 엔비디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 개념으로 약간 보험성 해지를 하락 배팅을 살짝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옵션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데 요 추가적인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6%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 오시면 제가 한번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럼 엔비디아 어떻게 될 것 같냐?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실적이 무난하게 나오면 하락뷰예요. 옵션상. 네. 그러니까 계속 놀라운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정말 재미없었고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사실 미국 증시도 횡보, 그러니까 초피라고 해서 계속 뭔가 코일링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국면인데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당연히 이제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잠재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꾸 AI 버블 얘기하는데 AI 버블은 아직 안 끝났다.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이게 주로 된 박스권을요.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거의 한 4개월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고 3, 4개월 왔다 갔다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만약에 빠지면 저는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박스권 뚫어서 어떻게 된다? 212불이 10월 말일날 고점이에요. 여기 한번 레코드 뉴하이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만약에 빠지면 여기서 바이더디 한 번 더 하셔도 된다. 박스가 하단이겠죠.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저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100%는 없습니다. 옵션 시장도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가이던스가 잘 나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 마이크론도 비슷한 흐름 보여줄까요? 약간 틀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차 쇼티지가 GPU였고 2차 쇼티지가 뭐였죠? CPU. 3차는 뭐예요 지금? SSD 카부터 해가지고 HDD에서 하디스크까지 쇼티지 나고 있잖아요. 그게 샌디스크가 폭발적 올라가고 뭐 방금도 이제 청구소장님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상방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분할로 매도하는 자리지 여기 신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크로 테크놀보다 엔비디아를 베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용에 따지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론까지 알차게 상담 만나봤습니다.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죠? 네, 앞서 엔비디아 옵션 구조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굉장히 나서 화려하네요. 네, 사진이 많이 다르죠. 뒷 인물도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자 많이 어쨌든 어리셨네요. 유튜브 방송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3000 ETF, 이제 액티브 ETF 출시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후보 종목들, 삼성 액티브 운용사, 뭐 하나자산운용, 타운폴리오,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지분 공시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또는 네이버에다 신광사업 또는 검색하셔가지고 요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종목 리스트 뽑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